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관련 이슈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목, 미국이 북한의 다른 옵션, different option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다른 옵션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플랜 B가 되겠죠. 미국 인내가 끝났을까요? 미국이 이제 북한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거 분석 안 해드리니까 제가 실제 미국 언론들, 미 국무부 발언들 이런 것들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계속 했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정부를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공식적으로 두 군데를 통해서 내놓았습니다. 국무부를 통해서 유엔에다가 반응을 내놨고, 그리고 국방부가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제재 체제를 포함해 동맹국, 협력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라고 8월 9일 현지 시각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8월 10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되고 미국 외교당국은 우리는 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 국방부에서는 또 같은 시각, 우리 시간은 8월 10일 뭐라고 발표를 했냐.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변함없다. 그러니까 8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연합훈련의 본훈련이죠. 지금 이번 주에는 증원훈련을 즉 미 본토에서 필요한 사람들 오고, 그리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열흘 동안 하게 되는데, 이번 훈련에는 방어 그리고 반격 이 시나리오대로 다 한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한국 측의 단위부대 작전사 이하 단위부대들은 참가 안 시켜서 하는둥 마는둥 하는 훈련을 한국 측에서는 만들지만 미국 측에서는 간 사람들은 다 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축소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다, 자꾸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라 라고 입장 발표를 했죠. 이제는 한미연합 축소나 제재 완화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북한이 내부 입장 정리가 끝났을까요? 다시 등장한 대미 선제 타격 위협입니다. 김여정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굉장히 큰 협박이 되겠는데요. 이 협박,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워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1년 전에 북한하고 완전 다른 북한이 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워딩이 있습니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 군사 연습을 개시했다.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며 거듭되는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국가 방위력을 줄기차게 키워온 것이 1000만 번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해주고 있다. 힘을 비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사활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이 한미연합훈련이 스스로를 더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하게 됨에 따라서 니들은 지금 안보 위협에 들어간다. 즉 우리가 뭔가 도발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 그리고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금 여기 이제 계속 미국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문단에 선제 타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SLBM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핵무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워딩이 그 앞문단에 들어갔다면 한국에 대한 공격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말미에 선제 타격 능력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더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북한이 이 군비 확충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이런 데 돈을 막 낭비를 하면서 굉장히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불만을 미국의 군사적 압박 이런 위협론을 들고 나와서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를 갈갈이 찢어 죽일 텐데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방위력 증강 이것들이 1000만 번 정당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다. 모든 것은 미국 책임이다. 라고 이제 인민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것이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 자, 이거 뭔가 딱 들어봐도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나는 누구의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 국어를 배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야 문장이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되죠. 왜 이상하냐? 주어가 없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나는 위원장 동지의 위임에 따라 이거를 발표한다. 나는 최고사령관의 위임에 따라 이거를 발표한다. 나는 최고사령관보다 지금 권력 잡은 새로운 권력층 그놈들의 위임에 따라 이거를 발표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13일 날 담화를 발표했죠.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쇼를 했는데 그때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했냐? 그때는 이렇습니다.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동지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임에 따라 이거를 발표한다? 도대체 누가 위임해줬냐? 그래서 김정은이냐? 김정은이 같으면은 나는 위원장 동지의, 나는 최고사령관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정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어가 없는 그 마쿠 세력, 배후 세력, 새로운 권력층 이 자들은 그러면 자기 이름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직 백두혈통을 뒤로 물리고 자기네들이 전면에 나서는 여건 조성이 안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워딩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 정말 1년 전과는 달라졌다. 딱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 ICBM이냐, SLBM이나 이런 거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이제 미국을 협박했어요. 자,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 분명히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미연합훈련 이해한다고 했죠. 오라버니 위원장께서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까 그 담화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안 된다 이거다 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전례를 봤을 때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보내지 마 라고 하니까 민주당 김홍걸 의원을 비롯한 몇 명이 즉시 대북전단 금지법 발효하고 뭐 이렇게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하명 조치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왔는데 자, 김여정이가 또 하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시켜 라고 하명했죠. 아마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제야 정북 세력들 이런 곳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정책들 또 이런 요구들이 아마 앞으로 본물처럼 나올 겁니다. 왜? 김여정께서 하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명확하게 이제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간다. 그리고 미군 철수해라 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 국무장관이 바로 그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RF에서 경고를 했죠.
전날 블링컨 장관이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장래에 있을 수 있는 논의들과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다른 옵션들과 가능성들을 고려할 수 있는 일종의 의지를 보여줬다. 라고 킨모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 선임관이 이렇게 그 전날 ARF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국무부 입장 정리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디프런트 옵션 가능성 이게 두 가지 측면에 해석할 수 있어요. 북한을 상당히 옹호하고 하는 측에서는 미국이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또 다른 어떤 그 옵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에서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제는 뭐 대화 안 하면 그럼 뭐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궁극적으로 대화가 목적이 아니고 미국은 비핵화가 목적이니까 대화가 목적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대화를 위한 또 다른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겠지만 미국은 근본적으로 비핵화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다른 옵션, 즉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비핵화가 미국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 한국 정부 같은 데는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그냥 남북 대화, 남북 관계 개선 이것만 주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석하면 이 대화를 목적으로 다른 옵션 그래 니들이 지금 우리가 뭐 조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그러면 뭐 제재 해제해주고 니들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나오니까 그러면 뭐 조금 제재 좀 해제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플랜 B 가동할 수 있다. 쪽이 더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ARF에서 different option 다른 옵션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직후에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온 미국을 방문한 이 안보 관련 주요 인사를 만나서 북한과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타테오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NSS 국장을 만나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관련 문제도 논의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ARF에서 토니 블링컨은 다른 옵션,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를 파고 이 다케오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을 만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뭔가 다른 강한 정책을 준비한 게 아니냐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 도쿄에 배는 요코타 공군기지에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150 특수작전 비행대 소속의 비행기인데요. C-32B라고 하는 수송기입니다. 보잉 757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든 대형 수송기인데 당연히 인력 수송하는 인원 수송하는 그런 수송기죠. 이 수송기의 주요 승객을 보면 미 국무부의 패스트팀 그리고 CIA의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 특수작전 팀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CIA, SOG가 주로 탑승하는 게 울파운드 C-146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울파운드는 프로펠러에다가 덩치가 좀 작죠.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보잉 757이다 보니까 거의 뭐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를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미 국무부 긴급 대응팀이나 CIA 특수작전 요원들이 대규모로 일본에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로 이 동북아시아에 이런 국무부나 CIA의 이 특수작전 하는 이런 요원들이 대규모로 지금 퍼져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일본에서만 있는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비행기 또 타고 나눠 타고 대만으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여기에서부터 또 이제 울파운드가 또 셔틀을 도니까 그렇게 해서 동북아로 쫙 퍼졌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코하마에서 반전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진을 올리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사진을 올렸죠. 미국이 본토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주둔하는 제340 화학중대를 요코하마 북항에 전개시켜 대규모 CBRN 훈련을 실시 중이다. 이 훈련은 요코하마 시청과 시민 누구에게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고 관련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요코하마 항구 한복판에서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은 요코하마가 CBRN 무기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인가? 라고 반미 시민단체가 이런 사진과 함께 폭로했어요. 미국의 지배를 받았고 미국과 전쟁을 했고 자기네들은 항복을 했고 핵무기를 2방이나 맞았던 일본은 지금 이 정치적으로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외교 행위를 하는 국가지만 그 근처에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각 군기지 주변에 오직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진 촬영하고 해가지고 계속 미군들에 대한 이 안티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관련해서 일본이 공격을 받았던 전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핵무기 관련한 또는 특별한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해당 지자체에 선제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통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보하지도 않고 왔더라. 그런데 주일미군에도 화학중대가 있는데 이거 지금 주일미군 아니고 텍사스에 있는 미국에서 온 부대다. 그런데 와서 CBRN 훈련한다. 즉 대량 살상무기 피폭 상황에서 뭔가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거 도대체 뭐냐? 왜 그런데 안 알리고 하냐? 그 말은 뭐냐? 긴급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요코하마는 동경만에 있으면서 미 태평양 칠함대가 있는 이 요코스카 인근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북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큰 곳입니다. 또 이게 또 군함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뜬금없이 본토에 있는 화학중대가 와서 생화학무기, 방사능 피폭 상황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이런 훈련을 한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을 대량으로 실어나르는 C-32B 수송기가 들어오고 이런 훈련을 하고 뭔가 지금 또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긴급 회동을 하고 뭔가 일본과의 연합작전을 준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인데 북한 SRBM 즉 단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홍현익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북한을 굉장히 북한은 나쁘지 않아 불쌍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 미사일인데 그건 뭐라고 우리 불상 발사체 미상 발사체 많이 봤으니까 별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좀 해주는 것 같은데 8월 10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일 것 같다. 우리가 훈련하는데 북한은 하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국립외교원장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거는 도발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상황은 북한은 무조건 도발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지금 북한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립외교원장 되실 분이. 자,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하는데 북한은 하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비상식적이죠. 북한도 훈련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걔들은 불법 핵무기 개발했으니까. 대한민국은 불법 핵무기 개발 안 했으니까 우리는 군사훈련할 때 탄도미사일도 쏘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국제법, 국제질서를 안 어겼으니까. 여기는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안 유엔에서 미국도 아니고 유엔에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가 국립 외교원장이 된다는 게 참 황당한 이야기죠. 뭐 저하고 예전에 JTBC 끝장 토론에서 막 그냥 고함지로 싸움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맞추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정권 말기에라도 한 자리 하는 것 같아서 축하는 드립니다. 자, 대미 대결 선언한 북한의 도발, 이제 체제 종말의 트리거 될까요? 디프런트 옵션. 미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이 다른 옵션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지, 정말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다른 당근인지 아니면은 다른 채찍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다른 채찍이기를 기대하고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북한이 부디 미국이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의 SLBM 정도 한번 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 확 뒤집어서 2,500만 북한 인민들이 더 이상 인권 말살, 핍박에 또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